프랑스 축구의 전설, 경기를 지성과 우아함의 렌즈를 통해 항상 바라보는 사나이 티에리 앙리는 브라질의 5대0 승리를 축하하지 않았다. 대신 국제방송에서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의 불만에 가까운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진행자와 다른 전문가들이 셀레상 세레차오의 파괴적인 힘을 칭송하느라 여념이 없을 때 앙리는 그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그가 말했다. 자세히 다시 보시죠. 브라질이 이 경기에서 그 정도로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스튜디오는 침묵에 잠겼다. 전 세계 축구계는 이제 곧 하나의 참담한 패배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폭로하는 반박 분석을 듣게 될 참이었다. 이 역사적인 강의의 배경은 피파데이 주간의 국제 경기들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는 수준 차이의 전형적인 예시로 제시되었다. 진행자 장피에르는 흥분 가득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브라질의 정말 대단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원정에서 5대 연기라니요. 전 세계에 경고장을 보낸 셈입니다. 티에리,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앙리는 고개를 저었다. 모두가 5대 연기라는 스코어를 보고 브라질이 너무 강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최고 수준의 선수들로 구성된 훌륭한 팀입니다. 하지만 5대 연기란요. 손흥민이 있고 김민재가 있으며 수만 관중 앞에서 홈 경기를 치르는 대한민국 대표팀을 상대로요. 죄송하지만 여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전문적인 회의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고의 축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큰 점수차로 이긴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상대가 전술적으로 자살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두는 즉시 대한민국 대표팀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예고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장피에르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티에리, 그런 공격진을 상대로 어떻게 그것을 자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앙리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자살 계획. 단 하나의 아이디어. 앙리는 경기의 전술 지도를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여기를 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카를로. 안첼로티는 경기 전에 말했고 그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브라질의 계획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다닐루, 마르퀴뇨스, 밀리탕, 그리고 카세미르를 사용하여 손흥민을 둘러싼 4명의 세 장을 만드는 것이었죠. 이것은 명백한 시나리오이고 세상의 어떤 감독이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은 한국의 감독이 그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플랜 B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전환 축구, 트랜지션 풋볼의 붕괴,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전술적 재앙이 일어납니다. 앙리가 더 깊이 분석했다. 유일하고 가장 위험한 탈압박 지점, 아웃렛인 손흥민이 고립되자 한국의 전환 시스템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황인범과 같은 그들의 미드필더들이 공을 탈취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요. 그들은 고개를 들었지만 패스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꽁꽁 묶여 있었죠. 그들은 희망 없이 뒤로 혹은 옆으로 패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망 속에서 그 3장 안으로 롱패스를 시도할 때가 바로 브라질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상대 진영 3분의 1 지점에서 그다지 격렬하게 압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출구 없는 시스템으로부터의 실수를 끈기 있게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을 탈취할 때마다 그들은 위치가 흐트러진 한국 수비진을 상대로 역습할 광활한 공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최고 수준의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브라질 대표팀을 위한 역습 훈련 세션이었습니다. 분석을 마친 후 앙리는 마침내 자신의 주장에 쐐기를 박는 이보다 더 단호할 수 없는 비교를 위해 바로 자신의 조국 대표팀을 사용했다. 장피에르는 여전히 반박하려 애썼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즉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스택에 의존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앙리가 지적인 냉소가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웃었다. 오, 그런가요? 그렇다면 실험 하나를 해봅시다.
프랑스 대표팀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현존 세계 최고의 선수일지도 모르는 킬리안 음바페가 있습니다. 이제 디디에 데샹 감독이 라커룸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군들, 오늘 우리의 전술은 이것이다. 그냥 수비하다가 킬리안한테 패스해. 상대팀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기 위해 3명의 수비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그리즈만은 연계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추아메니는 앞에 누구에게 패스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우리 공격 시스템 전체가 오늘 한국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붕괴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충격적인 한마디, 즉 마지막 결론을 내놓았다. 하지만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만약 프랑스가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에서 홍명보의 전술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0대5로 지지 않을 겁니다. 진심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0대8, 심지어 0대10으로 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는 전술적인 자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앙리의 말은 단지 홍명보 감독을 향한 잔인한 비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손흥민에게 보내는 비록 다소 쓰라릴지라도 최고의 찬사였다. 그리고 이 패배는 앙리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의 비범한 클래스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지난 10년 내내 그가 단지 가장 빛나는 스타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술 시스템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그의 비범한 재능, 무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능력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들의 전술적인 취약함과 빈곤함을 가려왔습니다. 오늘 브라질이 그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뒤에 숨겨진 적나라한 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과 전설들의 반응, 앙리의 분석은 즉시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입증되었다.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프랑스의 수비 전설 마르셀 드사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티에리는 수비수의 관점에서 100% 옳은 말을 했습니다. 수비수의 꿈은 단 하나의 공격 아이디어만 가진 팀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한국 감독은 어려운 경기를 브라질 수비진에게는 간단한 훈련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년간 진짜 도전은 한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을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표팀의 전 주장 클린트 댐프시 또한 트위터에 공유했다. 앙리의 분석은 잔인하지만 정확하다. 그것은 손흥민이 짊어져야만 했던 그 부담감을 보여준다. 그는 단지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작전 계획 그 자체였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불공평하다. 전 세계 언론은 폭발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이렇게 논평했다. 앙리, 진실을 폭로하다. 한국의 패배는 손흥민의 잘못이 아니라 파산한 전술 시스템의 탓이다. 한국 언론 또한 인정해야만 했다. 앙리로부터 온 쓰라린 경종. 한국 축구, 영원히 한 천재의 그늘 아래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다. 분명히 가장 위대한 축구 두뇌 중 한 명의 예리한 눈을 통해 전 세계는 가치 있는 반박의 시각을 부여받았다. 티에리 앙리는 5대 연기라는 스코어에 속지 않았다. 그는 더 깊이 들여다보았고 예측 가능한 패배로 이어진 한 개인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도, 전술적 빈곤에 대한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브라질이 승리하기 위해 완벽한 팀일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계획이 파산한 상대를 마주하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 전설의 분석을 통해 세상은 명확히 보았다. 한국의 참담한 패배는 그들이 브라질보다 5골만큼 약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구식이고 준비되지 않은 전술적 사고로 위대한 천재 한 명을 수년간 낭비한 결과였다는 것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신 것, 그것이 저희를 진심으로 감동시킵니다. 자신을 보호하시고 매일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만약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